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2호 제14면 기사입니다. 파주시 운정 다누림 노인 장애인 복지관 8월 27일 시범운영 개시.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운정 신도시의 새로운 복지거점이 될 운정 다누림 노인 장애인 복지관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정 다누림 노인 장애인 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복지시설로 운정 신도시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이용자는 회원 등록 후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층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바둑, 장기, 당구, 탁구 등 시설과 각 복지관 2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복지관은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화관람, 노래교실, 건강특강 등 다양한 특강을 무료로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관은 요리, 댄스, 공예교실과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단기 강좌로 운영한다. 특히 장애인 재활 분야에서는 첨단 로봇 재활 치료 장비를 도입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복지관을 보다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마친 후 오는 10월부터는 노인복지관의 평생학습 강좌 총 46개의 프로그램과 장애인 복지관의 로봇 재활 치료,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17개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지역 주민이 모두 다 누리는 복지관으로 운정 신도시의 새로운 복지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운정 다누림 노인 장애인 복지관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과 운영을 점검하고 10월 정식 개강 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운정 다누림 노인 복지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961-9500, 운정 다누림 장애인 복지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70-2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안전한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 축전 진행을 위한 지역응급의료협의 제 회의 개최. 파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제3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13일 파주시 지역응급의료협의 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파주보건소를 비롯해 파주소방서, 관내 응급의료기관 4곳, 라이프 응급환자이송센터 등 총 9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병원 환자 수용 방안,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20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 소방서의 환자 이송 애로사항 공유 및 개선 방안 중증 외상 환자 헬기 이송을 위한 신규 인계점 안내 현장 처치 및 이송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하라인 구축 대규모 환자 발생 대비 협조체계 유지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파주시 응급의료협의 제 위원장인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의료기관과 소방이 긴밀한 협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대회가 원활히 치러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증 외상 환자 발생 시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시민의 불안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평택시 신장 일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장애인 가구 등의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봉사. 평택시 신장 일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장 문광록 에서는 지난 19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만들기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자원봉사 나눔센터 봉사자들은 영양가 높은 불고기, 계란말이 등 반찬을 직접 손수 만들고 안전하게 포장해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했다. 신장 일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문광록 회장은 작은 반찬 하나라도 정성껏 준비해드리면 이웃분들이 큰 힘을 얻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정희 신장 일동장은 이웃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정성을 나눠주신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신장 일동 행정복지센터도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며 따뜻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5년 집단상담과 꽃치유 프로그램 진행. 평택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강태숙에서 지난 4월 23일 수부터 8월 20일 수까지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꽃치유, 플라워 세러피 프로그램 토닥토닥 괜찮아 나를 돌보는 향기로운 시간을 총 15회기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평택복지재단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발달장애 자녀 양육으로 지친 어머니들에게 자기 돌봄의 시간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참여 어머니들은 집단 상담을 통해 누적된 양육의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었으며 꽃치유를 통해 감각적 안정과 휴식을 경험하면서 자기 돌봄의 필요성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불안과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이후 어머니들은 일상에서 취미 활동이나 휴식과 같은 작은 자기 돌봄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가정과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평택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강태숙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심리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포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부모교육 통해 장애인 가족 양육 역량 강화. 포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센터장 이윤아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40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및 장애 자녀 이해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장애 자녀의 성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실제 양육 현장에서 부모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성 발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장애 특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자녀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윤아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의 성 발달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올바른 정보와 접근 방식을 제공해 자녀의 삶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포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와 보호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장애 자녀와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한편 포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복지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 2025년 하반기 경기 흙환기 맨발 둘레길 조성사업 16개소 모두 선정. 도비 11.2억 확보. 경기도 정원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2025년 하반기 경기 흙환기 맨발 둘레길 조성사업에 포천시에서 신청한 둘레길 16개소가 모두 선정되었다. 경기 흙환기 맨발 둘레길 조성사업은 시민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도시 녹지 확충 및 자연 자원 활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균형 발전과 걷기를 통한 지역 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맨발 걷기길 사업은 도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개소당 1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선정으로 포천시는 16개소 둘레길 사업비로 총 11.2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이번 맨발 둘레길 선정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추진한 결과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원 여가 도시로서 정주 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